방행이 분류하는 자는 의지가 강한 자인데 해가 망신하는 이유는 또 뭘까요? 어, 사실 방행의 분류가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부터 설명을 잠깐 하면, 방행은요, 옆으로 삐딱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죠, 뭐,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가서 고스톱 칠 수도 있는 거고, 놀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 만나서. 그런데 고스톱을 치다가 노름에 빠지면 안 되죠. 사람이 살다가 뭐 만화책 볼 수도 있는데, 만화책을 보다 거기 빠져서 자기 본업을 까먹는다. 이런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놀러 갔는데, 좋아, 놀 수도 있죠. 근데 계속 놀아. 복귀를 안 해. 그럼 놀러 간 게 아니야. 이민 간 거지. 그게. 그죠? 본업이 문제가 되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휴가를 끝내고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런 거를. 그래서 방행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뭐 할 수도 있지만, 분류, 흘러가지 않는다. 이 얘기는요, 휩쓸리지 않고 저기 줏대를 지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들하고 만나서 고소 칠 수도 있는데, 친구들 다 노름에 빠져도 나는 노름에 안 빠지고 그 줏대를 지켜서 되돌아간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렇다고 친구들, 나 고소 한 번도 안 칠까? 이러면 저 친구들한테 왕따 당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울려는 주되, 내 의지대로 하고 안 하고는 이제 그 다음 문제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그래서 사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주관이 분명하죠. 분명하기 때문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그냥 자기 고집대로. 근데 그래서 이런 사람은 고집이 세다 그래요. 근데 이 고집이 센 것이 한편으로는 좋고요. 한편으로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 그 강점기 때, 그러니까 그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싹 그 탄압을 했잖아요. 그럴 때 나 광복운동 할 거야. 독립운동 할 거야. 라고 고집 피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고집이죠. 지금이야 그 사람들은 대단히 박수받고 그 사람들 덕분에 우리나라가 건국을 한 겁니다. 그 공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하지만 그 당시는 어땠을까요? 1930년대, 1920년대, 40년대는 어땠을까요? 동네에서는 그 사람 왕따 당해요. 그리고 이제 왜냐면 일본 순사들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또 그렇게 분위기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독립군 후손들이 상당한 고초를 당합니다. 집집마다. 근데 풍지박산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조지킨 분들이 많으세요. 예를 들어 만해 한의원 같은 경우도 다들 아시는 분이잖아요. 한의원 같은 분, 만해 같은 분도 끝까지 지조지켜서 대단하신 분이죠. 그거는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거죠. 그 당시에는 똥꼬치 뿌리는 겁니다. 옆에 사람 그렇게 느낄 거예요. 사실 그런 사람 많죠. 알게 모르게. 그래서 근데 분명히 또 똥꼬집을 부려도 올바른 쪽에 똥꼬집 부리면 좋은데 엉뚱한 쪽에 똥꼬집을 부려요. 그럼 문제가 생깁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역사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역사의 흐름이 도도하게 흘러갑니다. 흘러갈 때 조금 앞서다 내가 이건 선구자로서 박수 받습니다. 그런데 너무 앞섰다? 그러면은 그 또라이로 인식됩니다. 정신 이상자로 주변에서 이해를 못해요. 이거는 문제가 있고요. 문제라기보다도 대단한 거지만 주변 사람이 이해를 못합니다. 요 정도는 이해를 약간 앞선 거 이해해요. 근데 너무 앞서면 또 이해를 못해. 사람들이. 그리고 역사에 흘러가는데 거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진짜 왕또라이입니다. 경계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음, 지금 신라 백제가 없어진 지 꽤 오래됐는데 1000년이 넘잖아요. 근데 아니야. 내가 전라도 지역이니까 나는 그 백제 유민으로서 백제의 기운을 되살려야 돼. 백제를 건국합시다라고 주장하면 어떨까요? 아니면 경상도 사니까 난 신라를 건국할 거야. 아니면 나는 가야국 그 후손이니까 예를 들어 제가 김해김가입니다. 김해 그 우리 선조 김수로 왕이시래요. 그러면 우리 선조가 김수로 왕이세요. 가야국의 후예야. 그러니까 가라국을 건국하자라고 말하면 다들 이상하게 쳐다볼 겁니다. 역사에 역행하는 거니까. 그잖아요. 이건 문제가 있어요. 이런 또라이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고집을 핀다는 면이 좋습니다. 한편으로는 좋아요.
즉 자기 지조를 지킨다는 거죠. 그걸 정고하다고 합니다. 정고하다고 합니다. 우리 보통 얘기할 때. 고집이. 근데 정고하다는 뜻이 올바른 걸 잘 지킨다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똥꼬집 부린다는 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쪽에 정고함은 박수 받을 일이고 그 역사를 반동, 역사에 거꾸로 가거나 뭐 엉뚱한 쪽으로 간다. 이러면 이제는 그 똥꼬집이 됩니다. 단어는 똑같아요. 단어는 똑같은데 적용된 게 달라집니다. 해석이 확 달라져요. 의미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방행에 분류하는 경우는 대단한 겁니다. 주변 사람이 다 부동산 투기하고 하는데 나는 의연하게 난 공부할래. 주변 애들이 다 놀러 가고 휴가 가고 하는데 나 의연하게 도서관 가서 공부할래. 대단한 겁니다. 그 쉽지 않아요. 그 사람 똥꼬집 부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똥꼬집이 올바른 쪽이야. 이건 박수 받습니다. 역사의 반동, 역사를 거꾸로 가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묻자간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아무리 정고하다더라도 남한테 해를 끼친다. 이건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나 주최구에 나는 자동차 주차를 하는데 나는 무조건 두 칸을 차지해야 돼. 차를 비스듬히에 대가서 두 칸을 차지해 맨날. 나는 이런 특별절받에 똥꼬치 뿌리면 어떨까요? 그건 좋은 걸까요? 그건 남한테 해를 끼치는 겁니다. 왜냐면 다른 차량 한 대가 차를 댈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거잖아요. 간혹 그런 사람들 가끔 신문에 가끔 나오잖아. 주차장 뭐 두 개, 세 개를 점령하는 그 외제차 똥꼬치 뿌리는. 음, 한편으로는 똥꼬집이니까 좋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나쁜 케이스죠. 그죠? 남한테 민폐를 끼치는 거니까.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저도 지금 이제 한복 입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젊어서도 한복 입었고 지금도 한복 입습니다. 어느 모임을 가도 그럼 외국 나가도 한복 입고 갑니다. 이 한복 입는 게 오히려 우리나라를 자랑하고 민간 홍보대사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뭐그 외국 사람이 와서 가끔 사진 찍자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흔쾌히 다 사진 찍어줍니다. 왜냐면 그것도 우리나라 코리아를 알리는 방법이니까. 저는 그 말을 타는데요. 몽고에서 말 탈 때도 한복 입고 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막 그 박수 치고 그래요. 왜? 멋있으니까. 그리고 그걸 처음 보니까. 몰라요. 뭐, 또, 딴 데서 누군가 했는지는 몰라도 그 주변 사람들 말로 자기 처음 봤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기분 좋았습니다. 저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정구한 거죠. 똥꼬치 뿌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좋은 겁니다. 한복 고집하는 건 괜찮습니다. 저는, 왜냐면 남한테 민폐 주는 거 아니고 오히려 박수 받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만은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럴 때, 내가 이 세상을 즐기는 안 즐기는 중요해요. 낙천지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천명을 알고 천명을 실행하는 그, 낙천, 세상을 즐겨야 됩니다. 천명을 알아서. 그렇게 되면은 삶이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내가 똥꼬집을 부려도 올바른 쪽에 똥꼬집을 부립니다. 똥꼬집이 아니죠. 그냥 올바른 쪽에 지조를 지킨다는 표현 할까요? 똥꼬집은 너무 좀 촌스러워지니까요. 지조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그렇게 탄압을 다 받아도 만해 한용운께서 끝까지 지도 지켜는 거죠. 근데 그 많은 지식인들이 다 변절을 하잖아요. 나중에. 그 변절하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변절이 깼어요. 다. 그런데 만해는 끝까지가 안 왔거든요. 그게 대단하신 거예요. 물론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나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의 흐름상으로 이렇게 좀 약간 선구자적인 이런 올바른 쪽의 고집은 괜찮다. 저는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좋고 한편으로는 경계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엉뚱한 쪽 고집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좀 설명드리면 될까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